네, 여러분, 양쌤튜브입니다. 우리 암관리법 2교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제2장 암관리법 제3절 중앙등록본부 그리고 지역암등록본부 및 지역암센터입니다. 제17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이에요. 아이고, 말이 너무 어렵네요. 그죠? 이게 국가에서 암 관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앙에 뭔가 본부가 있고 지역마다 그런 등록 본부들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립암센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의료기관 중 한 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립암센터라든지 시설인력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 중 한 개가 중앙암등록본부가 된다라고 해요. 중앙암등록본부에서 하는 일은 여기 5가지 암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 분석 관리, 그리고 암 등록 통계 사업과 관련된 조사 연구 사업, 암 등록 통계 사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 국제 협력, 지역 암 등록본부 지원이죠. 도와주는 거 누가 중앙에서 한다. 자, 그렇다면 지역 암 등록본부가 하는 일은 뭘까요? 그죠? 지역 암 등록본부는 지역암센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장비 기준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 중 한 개 기관을 어디마다 두냐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별 지역암등록본부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암등록본부에서 하는 일은 3가지. 해당 지역의 암 발생률, 생존율, 그리고 해당 지역의 암 등록 통계사업과 관련된 조사 연구사업, 그리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중앙암등록본부장이 필요한데 이것 좀 도와줘, 이런 일들을 돕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각각의 중앙암등록본부와 지역암등록본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 자격이 취소가 되겠죠. 그죠? 지정이 취소되는 이유 3가지는요. 1항, 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제18조에 따른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않은 경우, 그리고 지정 기준이 미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사유의 경우 이 2군데를 지정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정이 취소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짝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18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 및 감독입니다.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은 매년 암등록 통계사업을 수립해서 이러한 기준이라든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지역암등록본부 및 암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길지만 자, 중앙에서는 매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암이 생기고 암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고 통계상으로는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 이런 것들을 지역의 암센터, 그리고 암 진료를 하는 의료진, 의료기관 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중앙에서 연구를 했으면 그거를 지방으로 실제로 암 진료를 하는 그 임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중앙암등록본부장은 전년도의 암통계사업 결과를 종합 분석해서 그 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매년 공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는 언제? 그 다음 연도 2월 말입니다. 예컨대 2019년에 암통계사업 결과는 종합 분석해서 2020년 2월 말까지는 나와서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좀 미미한 내용이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암관리법 자체의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요거를 문제로 다룬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이 암등록 통계사업과 관련된 그런 기준 내용들을 얼마 주기로 통보를 해줘야 하는가, 매년이다. 그리고 그 기간은 언젠가 하면 그 다음에 2월이다. 요렇게 나온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제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다 기억을 하라고 하죠. 그죠? 자, 다음은 지역암센터의 지정입니다. 지역암센터는요,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도별로 지역암센터가 지정이 되고요. 사이즈는 뭐다? 종합병원 사이즈다.
자, 여기서 하는 일은 무엇이다? 실제로 암 진료와 관련된 일들을 하겠죠. 암의 발생 예방 진단 치료와 관련된 연구, 그리고 암 환자 진료, 암의 예방 관리와 관련된 홍보 교육 훈련, 암 등록 통계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제공, 그리고 그 밖에 암 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사업들을 지역 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암의 발생이나 암 환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는구나. 그리고 환자들에게 예방이나 관리에 관해서 교육도 하는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통계 자료 모아가지고 중앙으로 올려주는구나. 자기들도 활용을 할 거고요,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지역 암센터에서 하고 있다. 사이즈는 얼마? 종합병원이다. 자, 이것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면 그 병원으로 환자들이 많이 몰려가겠죠. 그리고 지역 암센터라고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면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되겠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무엇? 앞뒤랑 똑같아요.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이 이 지역 암센터 지정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뭔가 명령을 내렸는데 똑바로 못했다, 잘못 수행했다, 그러면 지정 취소 하고, 요거 너네 이거 제대로 못했네, 고쳐, 이렇게 했는데 안 고쳤다? 그럼 지정 취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정 취소는 내용이 거의 앞에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다음 국립암센터입니다. 우리 아까 국립암센터 일산에 있어요 하면서 홈페이지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암에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와 암 환자의 진료 등을 위해서 국립암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요거는 법인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립암센터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의 발생 예방 진단 치료 관리 등에 관한 연구 요거 하고 있고요. 암 환자의 진료 이 두 가지는 지역 암센터랑 똑같아요. 그 국립암센터도 중앙 그 암 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그 암 환자 진료에 지금 최전선에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지역 암센터, 국립암센터 똑같이 암 치료를 하는 병원으로서 그 의료기관으로서의 임상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자, 두 번째는 좀 다른 거, 제가 암 환자 관리 사업과 관련된 교육, 훈련 및 지원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제가 암 환자 관리 사업이 뭐라고 했죠? 암 환자분인데 집에 계시면서 치료를 받거나 뭐 재활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제가 암 환자였죠. 그래서 가정간호사가 가가지고 뭐 통증 관리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 그거와 관련된 교육, 훈련 및 지원 업무 어디서 한다? 국립암센터에서 한다. 그리고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홍보, 암과 관련된 정보 통계 수집 및 제공, 요거 역시 지역암센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특별한 거 있죠? 국내외 협력을, 국제적인 사업은 중앙에서만 하죠. 그리고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이것도 이제 조금 사이즈가 돼야 할 수 있죠. 국립암센터 정도 돼야 신기술도 개발하죠. 그죠? 지역암센터는 그냥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언제 신기술 개발 및 보급하겠어요? 그리고 암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중앙에서 그런 위탁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립암센터의 각종 사업은 지역암센터와 거의 지역암센터가 하는 일은 다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제가 암 환자 관리, 그리고 국내외 협력, 국제 협력, 그리고 신기술 보급, 위탁 업무, 요거 네 가지를 조금 특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수 있다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비용 지원입니다. 우리 아까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런 암 관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은 누가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보건복지부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뭐로 한다였죠? 예산이랑 국민건강증진기금, 이 두 가지 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무엇을 지원을 하나요? 지역암센터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들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지역암센터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지역암센터가 일을 똑바로 못했다든지 정정을 하지 않았다든지 자격이 미달됐다? 그럼 당연히 취소해야 되겠죠. 우리가 돈을 보태줬는데 똑바로 안 하면. 그죠? 그리고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에서 암등록 통계사업에 드는 이런 연구비용들 지원해주고요. 암검진사업 시행 및 지원에 드는 비용, 우리 국민 암 검진하는데 그거 공짜로 하는 거 아니죠? 국민들은 공짜로 하지만 이 돈 어디서 오죠? 이런 암 관련 예산에서 오는 거죠. 완화의료사업 및 제가 암 환자 관리사업에 드는 비용들,
그리고 위탁사업과 관련된 거에서 교육 홍보에 드는 비용, 장기 이식 등록 기관이 시행하는 골수 기증 희망자 등록 사업에 드는 비용, 이런 비용들을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벌칙입니다. 벌칙 내용 많지 않습니다. 암 등록과 관련된 벌칙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된 벌칙들이 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심한 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 모든 의료관계 법규를 다루면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 이거는 의료법에서만 있었죠. 그죠?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용이 무엇이냐? 이 암 등록을 한 환자의 금융정보 등 또는 개인정보를 이 법이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유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 등록을 해서 이 사람이 암 환자다라는 것이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뭔가 암과 암 치료와 관련된 뭐 의료 유사 그런 업체라든지 혹은 뭐 환자 심리 상담 뭐 이런 거 사기꾼들한테 막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마음 나약한데 막 건강관리식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암 환자들의 정보를 모은 것은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이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면 어떻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밀 유지 의무인데요. 국립암센터에 직원이나 그런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국립암센터의 원무과에 있던 직원인데 야, 우리 병원에 연예인 누구누구가 암 걸려가지고 진료 받으러 왔다? 이런 것들이죠. 그죠? 비밀유지 의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까 위에 있는 개인정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병원에 등록된 뭐 폐암 환자 100명의 정보를 건강기능식품 장사하는 데다가 넘겼다. 뭐 이런 거에 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비밀 유지 임무는 누가 왔어? 막 이런 식으로 소문내는 거. 자, 그리고 과태료 제43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입니다. 이 법에 따른 국립암센터가 아니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국립암센터 뭔가 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뭐 국립허가암센터, 국립암센터 뭐 지정유사병원 뭐 이런 식으로 국립암센터라는 뉘앙스를 병원에 풍기면 사람들이 여기가 국립암센터인가? 이러면서 여기가 나라에서 인증한 암센터인가? 이러면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근사한 명칭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이름 도용과 관련된 거 전문병원 아닌데 전문병원이라고 표기했다든지 의료기관 인증받은 병원 아닌데 인증이라고 표기했다든지 이러면은 이런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립암센터가 아닌데 국립암센터로 붙였다. 그러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게 됩니다. 여기에서 5년 이하 그리고 3년 이하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 나오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 암관리법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건강증진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